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 성공 투자 이제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간밤 뉴욕장 흐름 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소폭의 하락으로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오늘 이번 주 투자자들이 좀 가장 주시를 했던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주요 물가지수 가운데 하나인 CPI,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헤드라인과 근원 CPI 수치 모두 그리고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수치 모두 예상치를 0.1%포인트씩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기는 했는데 예상을 웃돌았다라는 사실 자체에 약간의 서프라이즈 팩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이했던 국채 금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2년물 금리가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급락세를 띄었다라는 점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부족하게 잡혔고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러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유지가 돼야 정상인데 왜 내려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라는 데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만 8천 명으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전주 대비했을 때 3만 명대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왜곡이다. 라는 지금 설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노동시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 노동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라는 인식이 시장에는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됐던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의 테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가가 3%대 WTI와 브렌트유 모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해서 미국 남부 지역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300만 가구 정도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서둘러서 원유를 미리 사려고 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움직였고 각종 에너지 주식들, 정유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다는 점 한 가지 포인트였고요. 그 밖에는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그리고 중국 주식들 오름세를 띄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쪽으로는 태양광, 각종 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금 모기지 금리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면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리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징주들인데요. 오늘 AMD가 블랙웰,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한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고객 확보 소식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건지 주가는 오히려 4% 급락 반응이 나타났고요. 그랬던 반면에 AMD가 일은 다 했는데 마이크론의 주가가 웃었습니다. 1.6%가 아니라 한 3.9% 정도의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 AMD의 오늘 기조 연설에서 HBM 메모리 시장이 앞으로 AI 시장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언급이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델타 항공이 1%대 하락을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연료비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앞으로 실적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거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사이버 보안 테마 내에서 5.6%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난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생각보다 잘 회복을 했는데 라는 평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테마 내에서의 이슈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AI 파티 주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제까지는 엔비디아의 AI 서밋 행사가 개최됐었고요. 간밤에는 AMD의 Advancing AI 2024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엔비디아 행사 이후에 모건 스탠리의 엔비디아 사랑은 조금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증시를 그렇게 괴롭혔던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사랑을 또 한 번 표현하더니 조금 야속하기도 한데요. 이 CNBC 헤드라인을 보시면
big backer of NVIDIA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칭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발전의 다음 단계, 처음에 이 언어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추론 단계가 되겠죠. 이 추론을 함에 있어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드밴스드된 계산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블랙웰 시스템은 추론을 처리하기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기사 속에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웰이 지금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매진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 갈 것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있습니다. 탑픽 재확인을 했고요. 목표가는 $150로 제시를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AMD 오늘 AI 행사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 리사수 CEO가 AI 가속기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 60% 이상 도달을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MD의 신제품 안에 메모리가 다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장 성장을 뒷받침함에 있어서 HBM 메모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사실을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연동성에 있어서 HBM 관련주들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사이버캡 이제 2시간 20분 후에 우리 시간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X 계정에 테슬라를 검색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공개될 것인가? 일단 로보택시의 프로토타입,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 호출 앱,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조금 더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앞두고 비관적인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마켓워치에서는 이게 공식적인 투자자의 날이 아니라 팬들을 위한 파티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주식 거래가 마감된 지 한참 뒤인 동부시간 밤 10시에 시작하지 않느냐. 이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인가? 라는 시그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적정 주가, PER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PER이 어느 정도 낮아야 이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선행 PER이 90배, M7 종목들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 PER인 한 자릿수 대비했을 때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테슬라가 정말 혁신적이고 첨단의 자동차 미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증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하나로 가름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 11시 그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전략 챙겨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도 좀 차분하게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느덧 연휴에 거의 막바지까지 오면서 이제는 쉴 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달려갈 시장 분위기, 방향성을 조금 더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방향성은 모호합니다. 어제 분위기에서는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 2600선 다시 깨고 내려갑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0.35%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막판에 힘이 빠진 거는 공통적으로 나왔던 양 지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날 수급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매도하는 모습으로 코스닥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에서 사들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1,6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좋았었죠.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그 전날의 분위기가 좋았던 영향을 받았습니다. TSMC의 3분기 매출 소식도 좋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블랙웰 수요 좋고 또 그의 고객사로 담고 있는 TSMC의 3분기 매출까지 좋아진다면 여전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AI 수요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담고 있다. 하이닉스가 달렸고요. 하이닉스 어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4% 올라갔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나란히 HBM 쪽으로 하이닉스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어제 2%의 약세, 결국은 6만 원 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5만
삼성전자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례적인 사과문과 함께 발표한 실망스러웠던 실적, 그 이후에 저점을 다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쏟아졌고요. 우리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하반기에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별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고요. 대장인 유한양행이 어제 7%의 상승세, 거래대금 쏠렸습니다. 그 전날에도 급등 시세를 보여줬던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개발 연구 소식이 있었던 펩트론이 한 차례 더 시세를 냈고요. 리가켄 바이오 신고가, 한올 바이오 파마도 개별적인 호재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화장품이 모처럼 만에 움직여줬는데요. 지금 코스트코 쪽으로 납품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의 판매 좋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홈쇼핑에서의 니들샷 완판몰이까지 VT가 11%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중국 소식과 함께 이후에 세론 보였었던 관련 종목들도 어젠 반등을 보였고 아모레퍼시픽 3%의 상승, 어제 올라간 화장품 주로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2600선은 계속해서 지키기 국면에 들어갈까요? 이 문턱을 넘어서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미장의 경우에는 다우와 S&P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 랠리를, 또 나스닥 중심엔 엔비디아가 있는데 여기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켜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조금 전 체린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로보택시 공개가 있습니다. 사이버캡, 얼마나 우리가 환호할 만큼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전부터 아이비 쪽에서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주가 자체도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관전 포인트로는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이 공개할 건지, 옵티머스와 관련된 서비스도 업데이트 될 것인지 두 가지 보셔야겠고요.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한 FSD 시연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는 한 차례 시세를 냈다가 10월 들어서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메라 관련 종목들 관련 기대감은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도 규제 완화와 함께 자율주행은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는 측면에서 모아가자는 전략이 개장 중계 때도 여러 차례 나오긴 했었거든요. 오늘 11시 구간의 주가의 변동성과 함께 방향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금통위는 10시에 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사실 인하 쪽으로 지난 7월에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10월에 무조건 인하할 거야 라는 측면이 강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확실히 동결 쪽으로 조금 더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 움직임이 조금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하다. 컨센 기억해 주시고요. 25bp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게재될 것이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하의 속도를 내겠다는 움직임까지 코멘트로 나올 거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10시 구간대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내일은 중국의 재정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전일 중하권 증시가 한 차례 더 밀리게 되면 이틀째 급락이잖아요. 그런데 하락이 진정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95조 수압시설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내일 재정부의 기자회견에서 한 차례 더 이를 시장을 달랠 만한 멘트가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고, 이제 돌아오는 24일에는 전인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세론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국경절 연휴 이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화장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간밤에 또 구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소비 쪽으로는 의류도 힘을 받고 있고요. 건설기계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기대감 자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대로 간밤에 미시장에서는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는 구간 안에서 AI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블랙웰 완판, 엔비디아는 134달러에 거래 마치면서 지난 6월 최고치인 135달러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치 완판이 되면서 수요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내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모건스탠리 쪽에서 얄밉게도 비중 확대를 제시했죠. 엔비디아가 이제 다시 달려서 랠리를 보여주게 된다면 어제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랠리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4일에 실적 발표 내놓을 하이닉스는 분기 이익
6.5조에서 7조 원 정도의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아쉬웠던 그날 가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조금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어제 쌍끌이 매수가 이를 방증하는 걸까요? 더불어 52주 신고가까지 남아있는 그 여력을 본다면 지금 24%나 아직은 조정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저점 대비도 29% 올라오긴 했지만 딱 중간에 걸쳐 있어서 이 구간 18만 원, 19만 원을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고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대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9월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간 HBM3 12단, 이제는 내년 HBM4까지도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영하고 있습니다. IT 쪽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고요. HBM 관련 종목들, 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오사트 관련 종목들은 아직은 하이닉스와 궤를 같이 그려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올라온 그 구간도 굉장히 적고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테크윙. 물론 그 안에서 2차 전지 모멘텀을 같이 반영하고 있는 태성은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수급 움직임으로 배제하더라도 아직 못 올라온 관련 종목들, HBM으로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할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여전히 주인공. 리가켄바이오 어제 쾌거 소식이 들렸죠. 패키지 딜 성사가 됐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이 패키지 딜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오늘 나온 증권사 4곳에서 TP를 나란히 상향 조정한 데에는 ADC 관련해서 이번에 기술 계약 맺은 LCB897 이 신약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유효하고 다른 쪽의 파이프라인에서 있어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어제 12만 3,300원의 신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증권가 TP 오늘 기준, 상향 조정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30에서 37%가량 남아있는 구간인데요. 어제까지 급등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변동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리가켄바이오의 랠리냐 아니면 제2의 리가켄바이오를 찾아갈 것이냐 이렇게 갈림길에 또 한 번 놓이게 됩니다. 투자뉴스 7에서 다뤘던 뉴스 이 리포트 자료를 한 번 더 발췌해서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 약품이랑 비슷하고요. 이제는 바이오 베터에 주목하자.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좋다. 배럴된 오리지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치료 효과도 우수하고 물론 바이오 시밀러 대비로는 조금 치료와 관련된 이 개발 비용이 조금 크긴 합니다.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제형 변경, 약효 개선, 지속형 구조 수정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관련 종목들을 압축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삼성증권의 시각입니다. 여기선 이미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가 있고요. 이번에 이 지속형 장기 주사 치료제와 관련해서 펩트론이 또 성과를 보여줬었잖아요. 그 다음은 ABL바이오, 셀트리온, 인벤티지랩이 될까요? 그리고 ADC로 조금 더 좁혀가게 된다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바이오 베터의 이 특성이 될 만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ADC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뒤따라갈 수 있을지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맞을지도 잠시 후 체크해 볼게요. 한국 문학의 경사입니다. 어제 밤에 소식이 들리면서 국회의원들도 정쟁을 멈추고 다 같이 환호하는 모습이 밤에 이어졌는데요. 이 한강의 기적,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는 온라인 서점이 어제 이 노벨 문학상 한강 소설가의 수상 소식이 들리자마자 초유의 사태로 마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예스24, 밀리의 서재 꼽아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전작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퉈 속보를 다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제 한 차례 더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시세를 더 낼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삼양식품, MSC 지금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 괜찮고요. 그리고 흑백 요리사를 제작한 스튜디오 슬램의 지분을 갖고 있는 콘텐트리 중앙까지도 연결고리 찾아서 움직임 기분 좋게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쭉 점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잠깐 체크하고 Q&A 이어가 볼게요. 지수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움직임 체크해 보실까요?
오늘 양시장 엇갈리면서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만큼 코스피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살짝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틀째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2600선 전후의 등락인데 시총의 움직임도 잠시 체크해 볼까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쉬어갈까요? 지금 6만 전자 아래서의 움직임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하이닉스 3%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 예상됩니다. 바이오 밀집되어 있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2.85%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투경 종목 지정된 가운데 약보합권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AI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성 IS셋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첫 질문 반도체부터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사상 최고치 근접했어요. 신고가 뚫어내게 되면 우리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룸이 남아있고 HBM 관련 종목들로 모아가도 될지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HBM 혹은 주가가 상승할 만한 확실한 명분이 없다면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AMD가 좋은 이야기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때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빠르게 반등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제 추가로 들어갈 자금들이 SK하이닉스라든지 HBM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집중돼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악성 매물이 가장 적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도 한번 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줘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없이 반도체 IT 혹은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다시 나타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종목은 HBM에 집중을 하되 수급 현황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 현물 증시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혹은 이제 유연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어떨까요? 리가켄바이오 랠리 계속될지 궁금하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HLB가 개별 소식으로 무더기 하한가로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움직임 체크해보면서 관련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참 이제 HLB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가 조금은 각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긍정회로,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사실 이제 연내에 계획했던 것이 내년으로 이제 넘어갔을 뿐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클래스 2로 분류됐다라는 부분. 네. 그러니까 클래스 1이었으면 늦어도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확정 발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클래스 2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3월까지는 공백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 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를 제외하고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이제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혹은 손절 물량이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혹은 이제 20에서 30% 정도는 저는 비중을 축소를 하셨다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 자체는 바뀐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략을 하시더라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모든 어떤 계약금들이 다 들어오는 계약이 아니라서요. 저는 충분히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조정은 나올 것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일단은 기다려보자.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손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일단은 보유하는 걸로 홀딩이 나을 것 같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같이 들어봤고요. 김태성 이사와는 개장 중계 때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Q&A 살펴봤습니다.